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밝았는데요. 평소보다 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기사를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경제자문위원장에 친암호화폐 경제학자를 지명했네요. 누군지 보게 됐을 때 여기 나오는 이 스테판 미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슬슬 많은 암호화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재무부 장관도 바꾸고요,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도 바꾸고요, 백악관을 필두로 해서 크립토 차르 부서도 만들어대고요. 그쵸? 경제자문위원장에서도 친암호화폐 진영에 이런 학자를 지명하고 있다라는 거. 이 미란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파보게 됐을 때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지금 현재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이었고 과거에 한번 했었잖아요. 바이든 전에. 그때가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45대 대통령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역시나 경제정책 선임 고문으로 지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자리인 이 경제자문위원장 자리에 왔구나. 그들끼리 유착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구나. 차기 경제자문위원장 이 스티브 미란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붐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런 포부를 나타내고 있죠. 계속적으로 이런 수장 자리에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앉히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예고하고 있는 듯한 암시를 우리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만든 크립토 차르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데이비드 sak스를 임명했었는데 여기 풋볼 선수 출신 이 보 하인스도 지명을 하면서 데이비드 sak스와 함께 손을 맞추게 된 인물로서 트럼프는 이 보 하인스 역시 데이비드 sak스와 함께 손을 잡고 협력을 하면서 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업계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 그들은 이 산업이 번창하고 우리 국가기술의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이제 점점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에 들어서면서 암호화폐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움직임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재무부에서 이미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보고서가 나왔었죠. 12월 7일 기사인데 미국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 성장 그리고 사용 추이라는 이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온라인금, 디지털 금으로 불리면서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미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파월 이슈로서 흔들어댄들 이미 연준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많은 기업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채굴 업체를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흔들릴 것 없이 꾸준하게 비트코인과 XRP의 수량 집중해서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죠. 반예크에서는 이런 예측치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미국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했을 때 부채를 약 36% 정도 감소할 수 있다. 그 타임라인 자체를 2050년까지 좀 뒀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40%의 밑도는 부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국가 부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XRP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 1월 20일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 이제 정말 머지 않았죠. 그때 또 SEC의 위원장도 바뀌게 되면서 게리 겐슬러가 떠나가고 폴 애킨스가 들어오게 될 텐데 암호화폐로 또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슈퍼팩 페어쉐이크에 자금을 쌌던 그런 기관들,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리플을 찍어낸 리플사도 들어와 있고요. 또한 미국의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라든지 크라켄까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네요. 모두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들은 또한 2013년서부터 리플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리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기부했는지 보아하니까 5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기부하도록 약속을 했고, 다른 크라켄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100만 달러 정도를 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리플사가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내년 1월 20일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에 막강한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크립토로 뭔가 기부 활동을 계속 받아왔었죠. 그때 당시에 인정하고 있는 코인 리스트에서도 역시나 리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봐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유럽의 최대 거래소이자 리플의 ODL의 창구로서 쓰이기도 하고 RLUSD가 또 주조되고 있는 한 거래소죠. 지금 현재는 로빈후드가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이 비트스탬프에서 XRP가 2025년 내년에 역사적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 예측을 하나 봤더니 현실적인 전망은 $5에서 $20 사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 1분기 어느 시점 기준 최소 $5 정도는 좀 XRP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천천히 여유 있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주요 암호화폐 CEO,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는 영국의 FCA라고 하는 금융행위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증권거래소죠. 이 아착스의 CEO 그레이엄 로드포드가 나오면서 미래 XRP 레저가 2025년까지 내년을 기준으로 $50조 시장 캐파, 그 스위프트의 $156조 $50조 그 캐파 정도는 XRP 레저가 차지하면서 ISO 2002 시대가 연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리플에 대한 수요와 공급 법칙을 통해 아까 비트스탬프에서 언급했던 $5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리플 페이먼트 $700억 규모를 이미 커버리지 확대를 하고 있고, 그 FX라고 불리는 외환 결제를 봤을 때는 1일 기준 90%까지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연준의 채택과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가 오게 된다면 리플에 대한 소각량 엄청나게 빠르게 소각이 되면서 폭발되는 시기는 올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해시덱스와 프랭클린 템플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합 ETF 상품을 승인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슬슬 이더리움에 대한 폭발의 시기를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와 있는 프랭클린 템플턴, 미국의 거대 자산 운용사죠. 과거서부터 미국의 정부 보증 펀드라든지 RWA 섹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텔라 루멘과 폴리곤 체인 위에서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머니마켓 펀드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리플의 형제 스텔라 루멘과 이더리움 레이어 2 대장이죠. 폴리곤 역시 우리가 꾸준하게 수량에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 아직까지 이런 코인들의 큰 기회가 숨어져 있다라는 것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언제쯤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옵션 상품이 언제쯤 승인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씩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가 되면서 이 말은 즉슨 이더리움의 폭발, 알트 시즌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시한다, 우리한테 알려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이더리움은 올타임 하이 기준 약 30% 정도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리플도 마찬가지로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전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현저하게 마이너스 포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했을 때 아직 알트 시즌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 최근에 하방 압력이 꽤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산타랠리 또한 내일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어떤 장세가 펼쳐지는지 조금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네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암호를 푸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위험하다, 굉장히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던 모멘텀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젠 또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가 있다, 보안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 그리고 양자 컴퓨팅의 생태계 병렬적으로 함께 발전하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열리지 않을까, 좀 더 포지티브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내년 기준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ETF가 쏟아지면서 완연한 불장이 연출될 것이라고 보지만 이 낙관 속에서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변동성 확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간 어느 시기에
경기 침체,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미국발 경제 위기가 한번 몰아닥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꼭 열고서 내년 1분기와 4분기를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반예크에서 약 10개 정도의 예측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내년에 18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 중반대까지는 갈 것이다 보고 있고, 이더리움을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어요. 6천 달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만 원 선인데, 저는 글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알트 시즌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천천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완전히 채택이 됐을 때 그 큰 상승분이 알트코인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 넘칠 것이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려서 이 반예크의 10대 예측을 몇 가지만 봤을 때 암호화폐 강세장이 1분기에 정점을 찍은 후에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오하이오주라든지 텍사스주, 펜실베니아주 이 세 개 주에서 비트코인 비축 자산으로 하자라는 법안이 발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비트코인은 국가 단위 그리고 기업 단위로도 계속 채택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이 STO 시장,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죠. 토큰화된 증권 가치도 2025년 기준 500억 달러가 돌파될 전망, 저 또한 굉장히 동감이 되면서 모든 자산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그 토대가 RWA와 ST와 함께 불어닥칠 것이다. 시장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메이저 알트코인의 유틸리티는 더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1일 결제 규모 역시 3천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1달러로 패깅이 돼서 안정적인 그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국경 간 결제에 활용되면서 XRP의 소각량 또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저는 역시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올해도 거의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올해까지는 우리가 꾸준하게 본인이 선택한 코인의 수량 모아가는 쪽에, 축적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내년 1분기에 좀 극심한 포모의 시기가, 글로벌 포모의 시기가 오게 됐을 때 어느 정도는 안전 마진을 좀 챙겨두자, 좀 익절을 해놓자, 이 마인드셋을 꾸준히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에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할 것이다. 사실상 확정됐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슬슬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또한 머지않아서 반드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들, 기관의 채택을 받은 그런 메이저 코인들에 대해서 조금씩 활용 사례가 증가되면서 점점 디지털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도 펼쳐지게 되겠죠. 최근에 XRP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세력들이 지금 쥐락펴락, 롱쇼 물량도 지금 계속 청산시키고 개미 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XRP의 볼린저 밴드가 12시간 차트에서 다시 좁아지면서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한번 증가되고 있는데요. 차트적 패턴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반드시 내년 1분기 안쪽으로는 엄청난 상승이 연출되는 3파 파동이 나올 것이다.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오히려 여유를 즐기면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죠. DCA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 XRP의 고래들이 꾸준하게 수량을 축적을 하면서 매수 활동을 급격하게 하고 있는지, 현재 그래프 차트만 보더라도 이 회색의 게이지가 엄청나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억 개에서 10억 개 사이에 XRP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수, 고래 활동의 수가 현저하게 높아졌다라는 거, 그들은 돈 넣고 돈 먹기를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또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모아갈 수 있으면 모아가시고요. 시드가 없다면 강력 홀딩하면서 내년 1분기 폭발하는 시기 전까지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한 전문가는 최소 1000개의 XRP를 끝까지 보유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상승하며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하나의 성공 키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최소 1만 개 정도는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렸죠. 따로 다른 거래소에 빼두시던지 개인 지갑이 있으시면 옮겨 놓으시든지 해가지고 자손에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좀 길게 장기적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에 대한 유명한 그림이죠.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자예요? 라고 했을 때 아빠가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XRP를 한 번도 팔지 않았기 때문이야.
정말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는 하나의 자산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2030년 그 모잘루프 재단에서 말하고 있는 금융 포용성의 시기까지 이 XRP 10,000개 정도는 우리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치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요. 금일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